그 우리가 그 아까 우리 예배 때요 가장 중요한 어떤 성경적 진로 교육에 대한 본질을 좀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이 강의 안에는 없는 또 중요한 얘기들을 넘나들면서 할 테니까 들으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녹음하셔도 되는데 녹음을 뭐 유튜브나 어디 올리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같이 또 학부모들이나 또 이런 분들 이렇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뭐 요즘 핸드폰이 워낙 녹음이 잘 돼갖고 편하게 이렇게 여기시면 될 거예요. 저도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 하신 질문도 있고 그래서 너무 또 중요한 질문도 많이 하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오늘 뭐 우리 예배 시간이 뭐 한 30분, 뭐 40분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그 시간 안에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T&Q 관계 중심적인 비전 교육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이제 제가 2004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벌써 이게 꽤 오래됐죠.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서의 토양 중에 진로 교육이 뭐가 있냐면 은사 중심의 비전이 있어요. 은사 중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에 분 우리 선생님 잠깐 뵈실까요? 서로 한번 인사해 드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한번 여쭤보실래요? 예. 예. 재능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은사를 찾아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에 맞는 직업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상담도 해오고 뭐 수많은 어떤 학교들 뭐 이런 또 기독단체의 교육 커리를 개발하고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지켜봤는데 결론은 재능으로 비전을 찾아가진 못하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얘기하는 재능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이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제 은사와 재능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은사의 개념 속에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선물처럼 갑자기 디자인적인 실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재능, 뭐 기프트 이렇게 가는 대부분 이제 은사 재능을 제가 섞어서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특성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그 재능의 관심은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어떤 직업적인 어떤 기능을 잘 해결해 가는데 재능이 많으면 더 많은 걸 해내갈 수 있지 않겠냐. 요리를 하더라도 재능이 많으면 더 탁월하게 맛있게 만들면 그 제품이 경쟁력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해줘. 그래서 재능, 은사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좀 섬김의 목적이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섬길 목적인데 오늘날의 재능을 얘기할 때는 좀 지지 않으려는 그 다음에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울링이 지는데요 마이크 불안한 미래 속에서 안심하려고 재능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저희 센터에서도 재능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은 자 재능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다르게 지었어요. 근데 결론은 재능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년들 국영수에 사실 우리가 영혼을 바치기 때문에 재능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 재능은 국영수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회 준비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앞에 나가서 레크레이션 진행하는데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별로 이렇게 막 긴장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데코 하는데도 아이디어가 또 금방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떤 거를 만날 때 벌어지는 에너지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뭔가 새로운 거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신나게 만드는데 제가 쓴 글에 오타를 찾으라면 오타를 잘 못 찾아요. 저는 의미 단위로 보이기 때문에 오타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새벽에 쓴 글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면 우리 아내는 못 읽어요. 오타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렇게. 오타부터 눈에 들어온다 자기는. 그래서 오타는 보지 말고 내용만 봐봐.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에너지들이 있어요. 에너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재능은 다 다양한데 문제는 재능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국영수만 하면 안 되고 좀 다양한 일도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경험하는 삶에서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반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재능을 찾아가는 그 시기가 전 중요한 게 사춘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게 원래 사춘기입니다. 다시 한번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표형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사춘기를 아직 못 거친 우리 청소년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조금만 우리 좀 더 유아로 내려가면요. 엄마가 우는데 애가 울어요. 너 왜 우니? 그러면 애가 엄마가 우니까 자기도 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엄마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 엄마가 울 때 얘가 이게 막 실실 웃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엄마는 너 우는데 너는 왜 웃어? 뭐, 엄마 그게 울 일인가? 그러면 얘가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을 갖는 거. 이게 사춘기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가장 강력한 게 이렇게 반항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항. 너 오늘도 짜장면이지? 중학교 1학년 남자를 향해 너 지난주도 짜장면 먹었잖아. 오늘 짜장면이지? 이게 짜장면 3개예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막 엄마를 향해 싫어요. 오늘은 내가 내 거 시킬래요.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죠. 그럼 엄마가 네 거 시켜봐. 여기 짜장면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슬픈 게 뭐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양한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사춘기가 되게 늦게 옵니다. 제가 보기엔 사춘기가 한 30대 오는 것 같아요. 30. 그러니까 29, 8 요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국영수를 하고 똑같은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 가면 똑같은 취업을 준비하지 다른 걸 뭐 해본 게 없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이제 과장이 시킨 일인데 좋거나 또는 거래처의 일이 더 눈에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난 누구지?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 상담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누굴까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발견해 갈 건 질문 의외로 20 후반이나 30 초반에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사춘기가 되게 늦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몸에 나타난 어떤 성적인 증상의 사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는 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20대에 완벽하게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에 맞는 일을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꾸 우리 청소년, 우리 꼬마들, 뭐,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학생들한테 너의 재능이 뭐니? 많이 물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잘 몰라요. 어떤 애한테 너의 재능이 뭐니? 그때 애가 해본 게 없으니까 수학? 이래서 수학 이래서 진짜 수학이니? 지도 웃어요. 자기도 웃고. 자기도 말하고 황당하다는 거야. 수학이 무슨 재능인가요? 수학을 통해 난 이런 걸 해볼래가 재능이죠. 사실. 그죠? 또 한 가지. 제가 재능은 있다. 근데 찾기가 너무 어렵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재능을 찾아도 비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재능을 찾았어요. 예를 들면 뭐 당신의 재능이 뭔가요? 라고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26, 7살 형제. 저는요 만드는 게 제 재능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요즘에 만드는 일을 하나요? 직장에 이게 만드는 일을 해요. 뭘 만들죠? 마약을 만들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능을 활용하는데 그 내용이 좀 지저분한 거야. 그럼 그건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재능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을 찾아도 무엇을 위해 재능을 활용할 것이냐. 자, 요리를 잘 만들어. 근데 요리 자체가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요리를 누구를 향해? 왜 요리? 그러니까 내 요리를 누군가 먹고 어떻게 느끼면 좋겠고 어떻게 그들이 행복하면 좋는지에 대한 그 왜. 그걸 우리가 의미라고 그러고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재능 중심으로 비전 찾기를 한참 하다가 재능으로는 우리가 이제 런크리스찬 현직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걸 고백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어떤 뭐 사회복지단체에 가서 런크리스찬 선생님들 대상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요. 심리검사를 실컷 시켜놔서 이 아이들은 이런 유형이 있다고 발견하지만 애들이 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거 갖고 뭐 해야 돼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성경적인 비전 찾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찾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중한 것. 그러니까 소중한 걸 찾으면요. 잘하는 능력도 생겨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뭐 자연 생태계가 너무 소중해요. 그럼 이 자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뭐 NGO를 만들어서 뭐 국가를 향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어떤 무슨 뭐 대기 환경 이런 거에서는 뭐 그렇게 방향이 있어야 잘하는 것도 생기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실 텐데 첫 아기가 딱 생기면요. 이 첫 아기를 잘 키워오신 분이 없잖아요. 누구도 첫 아기니까 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우울증 걸리는 산모를 우울증은 애교를 만났더니 어쨌든 애기를 이렇게 버리고 싶은 그죠? 쓰레기통에 넣고 싶더래. 너무 막 울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근데 버릴 수 없잖아요. 좀. 애기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애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제 애기 키우는 박사가 되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소중한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셨던 또 이 강의안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은사로 비전을 찾는 게 아니라 뭐가 소중한지를 발견하고 그 소중한 걸로 비전 찾아가자. 그게 20살이 돼도 또 30살이 돼도 완벽히 나는 이런 게 재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닐까 하면서 늘 헷갈려 하는 게 있죠. 근데 오히려 재능을 찾는 것보다는요. 정말 소중한 게 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에 정말 인간의 죄성으로 막 이런 게 파괴되고 위험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 가정에 빵이 유통되는데 그 빵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요소가 막 들어가네. 실제로 뭐 제가 뭐 어떤 제 계점을 뜻한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겪다 보면 아 정말 사람들 너무 악하다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 직장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빵집은 자기가 만든 빵 자기도 안 먹고, 그죠? 뭐 이상하고 들어가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 빵집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상담했던 그런 거 케이스 중에 한 명 있어.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래요. 건축도. 그래서 건축이 뭐 뇌물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뇌물과 그런 커미션에 오히려 건축 자재가 막 모자르기도 하고 뭐 이거 보면서 와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그 속에서 뭐가 소중한지를 발견해야 그 소중함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은사도 생겨나더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한테 잘하는 게 뭐니?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자꾸 알려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그 소중한 걸 지켜내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은사 얘기를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피아노를 전공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의 늘 고민이 뭐냐면 자기도 피아노를 한 10년 정도 쳤는데 자기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선생님들도 사실 이렇게 교사하실 때 뭐가 스트레스죠? 나도 세살을 내 교사를 하는데 나보다 탁월한 교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반 공과는 좀 어두운데 저기 계속 웃어. 막 이렇게 웃고 있고 막 반 늘고 그러면 막 우울해지고 그렇죠? 별로 분위기 좋지 않은데 우리 반 애들 막 먹기만 하고 그러면 막 우리 반 뭐냐 막 나는 능력도 없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저는 피아노를 10년 쳤는데 저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고민을 하는 그 자매한테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매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랬어요. 처음에 죽여라 했더니 자매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만약에 잘 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최고로 잘 치는 게 목적이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걸? 뭔지 알겠죠?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최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치는 이 피아노 실력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나보다 최고인 사람이 뭐가 문제돼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섬김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최고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학생들이 이러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제 수준이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적은 반밖에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성격 시원하고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건강함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기 때문에 취업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한번 따라해 줄래요? 최고가 아니라 완벽이 아니라 충분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많은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제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순댓국을 먹고 싶어요. 자, 남대문 시장에 최고로 맛있는 순댓국집을 찾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남대문 사람한테 막 물어봅니까? 어디가 최고입니까? 그래서 막 3일째 드디어 들어가서 먹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최고를 찾으면 좋은데 최고가 때로는 값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한 예를 들면 이제 최고의 순댓국집인데 순댓국이 한 그릇에 뭐 12만 원 막 이러면 아 진짜 너무한다. 뭐 무슨 순댓국 하나가 12만 원이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최고로 살지 않고 충분함으로 살. 보세요. 적합하면 적합 이런 거죠. 길 건너 거리가 적합해. 모르는 순댓국집이라도 이렇게 봤더니 거리가 적합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적합해. 그 다음에 맛도 아마 적합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드시고 계신 손님들이 일단 쓰러지지 않고 막 피토하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네 그러니까 맛도 어느 정도는 하겠다. 적합함. 주방을 이렇게 봤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적합해. 그럼 대부분 만족합니다. 자꾸 우리는 환상이 있어요. 최고가 돼야 나에게 비전이 찾아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그게 약하신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게 너무 약하세요. 돕는 게 약하세요. 제가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에 이번에 성적이 잘 못 나온 것 같아요. 부르는 거죠. 이리 와봐. 일단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최선 다했죠. 컨닝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님이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뭐 그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예전에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요즘 이런 건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자매들도 이렇게 우리 그 여자애들도 뭐 선생님 여자는 이뻐야 된다는데 어떡하지요? 뭐 이럴 때 선생님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야 누가 그래 누가 사람이라는 건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상. 그냥 이렇게 구조적인 이쁨이 아니라 풍기는 너의 그 영혼의 그 맑음이라는 게 있어. 그게 사실은 이쁨을 좌우하는. 걱정하지 마. 이게 이제 교회에서 줘야 될 다른 이야기죠. 그죠? 선생님 이뻐야 되는데 어떡하죠?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 병원이 있어.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우리 가자. 엄마한테 전화해. 한 300이면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막 이렇게 그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어떤 부모님 이렇게 부모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애들이 뭔가 최선을 다하는 성적이 잘못 나올 때 뭐 그걸 격려할 힘이 없는 거지. 야 세상은 적합하면 적합함. 기죽지 마.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네가 갖고 있는 성품을 통해 또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최고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중에 나 정도 되니까 교사하지. 큰일 납니다. 애들을 잡습니다. 애들이 잘 반응하지 못하는 거에 잘 못 따라오는 걸 용납이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최고의 교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와 최고의 차이가 알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충분하다는 거야. 우리 옆에 본 사람 축복해 주실까요? 선생님 충분합니다. 빨리 선생님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최고가 안 됐어요. 여러분 최고가 또 몇 명이나 최고겠습니까? 최고가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씁쓸함과 자신 없음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가 최고가 아니어도 충분해. 또 적합해. 또 너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집회 갈 때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은사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이 강의안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시간 구분을 잘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거기서 좀 많이 하고 이따 요거 좀 요 뒷부분 할 텐데 은사에 대한 얘기만 좀 들으세요. 은사.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은사는요. 저희 재능을 찾는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재능은 자꾸 탁월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탁월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근데 재능은 탁월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평범해도 재능이 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평범해도 재능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요 탁월한 재능이라는 부분도 다 평범함인데 그 평범함에 적합한 자리를 잘 만난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바늘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바늘이 침 역할로 몸에 적절히 혈자리를 꽂으면, 그죠? 그 바늘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없어 보인다, 뭐 얘가 좀 얘는 뭐 재능이 없어 보인다면 진짜 재능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적합한 자리를 못 찾은 거라는 거. 그래서 평범함도 재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적합한 자리. 두 번째, 평범함이 재능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뭐냐면요. 평범한 요소들이
합쳐지면 아주 독특해집니다. 아까 그 피아노 치는 그 자매, 저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피아노 자체로만 비교하면 자매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많겠지.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게 많지 않아. 피아노를 치면서 또 작곡한 사람 많지 않아.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아. 피아노를 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이렇게 잘하는 많지 않아.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한테 늘 들려주는 예화 중에 하나가 만화가 강풀. 강풀은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만화가 한번 강풀 찾아보세요. 그림이요 이상해요. 그냥 웬만하면 나도 그릴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좀 그림이. 그래서 그 강풀은 뭐 그 신문 잡지에 그런 인터뷰를 해요. 저는 만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워낙 이현세 이런 사람 탁월하게 잘 그리죠. 근데 자기 이 강풀은 자기 캐릭터들은 한번 넥타이를 매고 나면 끝까지 넥타이를 매야 돼. 이렇게. 왜냐면 넥타이 벗으면 얘가 누군지 몰라. 이 누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탁월하게 그 사람의 만화 3가 20몇 가지인데 거기서 20개인가 10몇 가지가 영화로 다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림은 평범하지만 이야기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 만드는 재능만 떼서 보면 좀 어설퍼. 뭔가 좀 아쉬워. 왜냐면 강풀이 만든 영화나 연극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좀 아쉽다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그림 그리는 거랑 그 이야기 만드는 평범한 재능이 합쳐지니까 또 독특해. 대사가요 되게 시적이야. 근데 전문 시인들에 비하면 조금 더 부족해. 맞죠? 근데 평범함이 합쳐지니까 이게 강풀만의 독특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함은 한 가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평범함이 합쳐짐으로 지구상의 유니크한 독특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재능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탁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이 중요한 것이고 평범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잘 활용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재능에 대한 태도이지요. 근데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 사춘기가 너무 늦게 자기 인식이 늦게 찾아오다 보니 자기 인식이 너무 그래서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직 사춘기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사춘기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갔는데 10명이 보러 갔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입니다. 영화 끝났어요. 누가 묻습니다. 영화 재밌어요? 그때 예 재밌어요. 첫 번째는 재밌대. 두 번째는 재밌대. 9명이 다 재밌대. 10번째는 나야. 여러분이야. 여러분 영화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어. 그 자리에 대고 제가 여러분들과 영화 본 건 너무 좋지만 영화 자체는 조금 저랑 안 맞았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자기 걸 빨리 발견합니다. 자기 재능을. 왜냐면 나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고 어떨 땐 피어나고 어떨 땐 안 피어나는 걸 인식하니까. 자꾸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튀어나온 애가 뭐 맞는다고 속하려는 거에 욕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속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며 속해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10번째 여러분들 중에 저는 영화는 벌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앞에 9명이 막 분노합니다. 분노. 우리는 재밌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게 사회생활이지 이렇게 재미없어 재밌다 하는 거지 뭐 이러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냥 나는 속하는 것만 연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뻥 터지죠. 뻥 터져요. 그래서 사춘기가 너무 늦게 온다. 그래서 재능으로 비전을 찾는 건 너무 어렵더라. 그러나 재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바가 뭐냐면 시중에 제가 쓴 소명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칭찬 사전이 있어요. 칭찬 사전. 중간쯤 보면 칭찬 사전이 있는데 출판사에는 비밀이고 그냥 카페에 쓰세요. 뭐 칭찬 하나 사려고 책을 사는 건 좀 그렇고 그러나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을 텐데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 말씀드리고 칭찬 사전이 뭐냐면요. 우리의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인데 한 명들이 작품들인데 그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작품들 속에 있는 그런 오묘한 색깔들, 모습들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칭찬과 격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칭찬은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에 의해 생겨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는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대부분 아니 내가 그만큼 칭찬 들을 만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해야 될 사람이 안 한 거예요. 작정하고 칭찬거리를 찾으려면 다 찾아지는 게 칭찬입니다. 맞죠?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의 생신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 이제 아내랑 같이 어머니 이렇게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드렸는데 뭐 아내가 뭐 전 부치기도 못하니까 전을 그냥 이렇게 사왔죠. 어머님이 아버님 안 계셨고 어머님이 어머 어쩜 이렇게 전을 이쁘게 부쳤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좀 약간 찔리니까 그래서 어머님 이거 부친 게 아니라 사온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너무 좀 대단한 분인데 바로 또 칭찬을 찾아. 어머 어쩜 이렇게 잘 담았냐 하면서 이렇게 제가 봐도 잘 담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쫙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서 어머 잘 담았다. 우리들이 뭐 웃으면서 뭐 감사합니다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찾으려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에서 반에서 1등하는 애도 집에 갔더니 그 집의 형제는 다 전교 1등해. 그 엄마가 아, 그래 또 반에서만 1등했구나 밥이나 먹어라. 안 찾아지는 게 칭찬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애는 반에서 10등밖에 못하는데 걔가 명절에 걔네 문중에 갔더니 그 문중에는 대학 갈 확률이 얘밖에 없어. 둘러앉아서 묻기 시작하면 넌 어떻게 공부를 하니?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네가 부럽다? 상대적인 거예요 칭찬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많은 20대 많은 우리 아이들이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칭찬을 들었을 텐데 내가 못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칭찬 안 하나 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어른들이 안 했던 겁니다. 얼마 전이죠. 작년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얘가 중학교 올라가더니 더 이상 저랑 말을 잘 안 하네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생겼는데 어머님의 언어 패턴은 옛날 애기 다루듯 할 때는 대부분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격려를 못할 때 대부분 자녀들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어떻게 좀 칭찬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저 칭찬 자주 하죠. 대표적인 칭찬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칭찬이 뭐냐면요. 좀 하네 이게 칭찬이래요. 좀 하네.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하네 이게 칭찬이야.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그 소명의 답하다 그 중간에 칭찬 사전이라는 걸 만든 게 뭐냐면 저희 스텝을 2명 동원해서 심리검사, 상담 심리 이런 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을 표현하는 책들 한 20권인가? 25권을 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단어들, 칭찬이 될 만한 단어들을 이렇게 뽑게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A4로 빼곡히 앞뒷면이 나온 게 거기에 책이 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와, 뭐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이 있다. 뭐 가능성을 본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마음이 순수해서 어린이들과 더 잘 지낸다. 뭐 이런 수많은 표현들이 많아요. 표현들이. 그래서 사실은 재능은 혼자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발견해주고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글 좀 쓰는 아이는요. 남들도 이 정도는 다 글 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야. 남들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좀 더 잘 쓰는 거야.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은 심리검사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줄래요? 재능은 아름다운 추억 속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재능은 뭐죠? 했더니 좀 부끄러지만 저의 재능은요. 글을 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글을 좀 써요. 그걸 막 찾은 애가 있어요. 만약에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너의 재능이라 알아? 라고 뭐라 할까요? 제가 심리검사를 했더니 제가 이런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주보에 무슨 글을 한번 썼는데 교회 분들이 너 그거 잘 썼어 라고 칭찬해서 처음에는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칭찬해 주나 보다 했는데 또다시 수련회 무슨 팜플렛에 뭘 썼더니 또 칭찬이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글을 좀 쓰는구나 라고 격려를 통해 자기 재능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없으면요. 자기가 안에 재능이 있다는 걸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재능은 자기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에서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칭찬을 찾아주고 발견하려는 선생님들의 그 노력과 언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이 있어요. 그 소명에 답하다는 책 안에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 같은 경우를 한번 이렇게 단어를 활용해 보는 거야. 야, 너는 되게 복잡한 개념들을 되게 쉽게
쉽게 재밌게 잘 설명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반 아이들한테 한번 칭찬을 찾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죠? 거기에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봐주는 능력이 있어. 그럼 애들이 왜요? 옛날에 선생님이 너와 함께 공과할 때 네가 선생님께 했던 말 중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대화할 때 내가 그걸 봤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왜요? 하는데 그냥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냥 또 좋은 말 하시나 보다. 요즘 아이들이 그만큼 실질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재능을 찾는 방식이 심리 검사가 아니라 관찰을 해준다면 한 학기 또 1년 이렇게 끝날 때쯤에 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그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동안에 너 안에 좀 이런 게 있다. 그럼 그게 뭐 그냥 선생님인가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 학년에 선생님이 또 그 말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졸업할 때쯤 되면 어마어마한 자기 인식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칭찬과 재능은 혼자 찾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발견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발견해 주지 사실 엄마 아빠도 발견해 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자기도 발견하지 못했고 엄마 아빠도 칭찬에 너무 인색해.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빠는 왜 나 칭찬 안 해?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나는 어마어마하게 참고 사는데, 그치? 참고 사는데 네가 뭐라고 그거 하나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그래? 뭐 이런 아빠들 꽤 많아요. 적어도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대화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은사도 찾아주고 그 아이의 격려도 해주고 마음도 가까워진 대화법. 첫 번째, 친구가 되는 대화. 두 번째, 정 떨어지는 대화. 세 번째, 원수가 되는 대화법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아이가 와서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힘들어요라는 그 감정과 뭔가 얘기하면 그걸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뭐 힘들어? 뭐가 힘들지? 어떡하지?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나? 선생님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러면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마음을 얘기할 때. 정 떨어지는 대화가 뭐죠? 학교 갔다 왔습니다. 공부 너무 힘들어요. 그죠? 학원 가. 뭐 이런 거. 나는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 점점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애가 와갖고 막 이렇게 와갖고 선생님 뭐 그 영화 보셨어요? 왜 재밌었어? 그래 우리 영화 이따 얘기 좀 하자. 성경 좀 피자. 좀 이렇게 한번 인정해주고 성경 피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성경 펴. 막 이렇게 그때부터 단절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원수가 되는 대화. 학교 갔다 왔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지그시 보면서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공격하는 대화. 공격하는 대화는 정말 원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자기를 발견해 가는 건 사실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어르신들이 안 해주려다 보니까 저는 혹시 이 가운데 심리검사와 관련된 그런 일을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해 말고 또 좀 속상하시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심리검사를 좋아합니다. 저도 자격증이 많아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심리검사 시키시면 안 됩니다. 대학생 때 해도 늦지 않고요. 너무 어렸을 때 심리검사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그거하고 규정돼요.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애가 오더니 목사님 나보러 농사지래요. 뭐 이런 그래서 농사지라는 게 아니라 너의 특성이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검사는 원래는 심리검사 하는 만큼 대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네가 체킹한 결과로 농사짓고 기계 만지고 꾸준한 반복된 일을 꾸준히 잘하시는 특성이 너한테 있다고 나온 것 뿐인데 그날 그거 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왜냐면 심리검사는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꾸 유형은 다 달라집니다. 현상들이. 오히려 대학생 돼서 어느 정도 인품과 캐릭터가 형성됐을 때 늦지 않고요. 오히려 공동체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을 찾고 칭찬의 이유를 들어주면서 야 너 안에 이런 게 있어 라는 것들. 혹시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학생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 칭찬 찾아준 거를 그 부모님께 편지로 보내드리는 거죠. 학교에 우리 누구 우리 영철이 얘는 집에서는 아마 이런 거 안 찾아줄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죠? 그래서 은사는 너무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아이들을 관찰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은사는 찾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는 별로 내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 칭찬 사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서로 찾아주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서로. 이번에 여름 성경 준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 공동체에 맡기신 이 아이들이 어떤 심리 검사는 어떤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방식의 어떤 검사가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 간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교육을 만든 것은 은사로 비전을 찾는 건 너무 어렵더라. 우리 한국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은사는 계속 발견해 가야 되는데 은사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가치로 찾아가자라고 한 겁니다. 자, 아까 못했던 TN2Q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시에 마치면 되거든요. 예, 벌써 마쳐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6시 듣는 순간 뭐 억울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6시까지 할 텐데요. 제가 50분까지 이 툴을 갖고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도우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또 준비한 거 해도 되고 이미 두 분이 주신 게 있는데 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게요. 거기 보시면 이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야, 너의 TN2Q는 뭐야? 그 TN2Q가 뭡니까? 영어 약자죠? 한번 따라해 줄래요?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예.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직업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직업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직업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거 했더니 어떤 고급 빵과 과자? 그러니까 제 빵사인데 요즘은 그걸 다 파티셰라고 그러잖아요. 파티셰.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파티셰를 하고 싶어 하길래 너는 왜 파티셰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적어도 내가 만든 빵과 케이크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라고 하면 뭔가 할 만한 그게 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너는 왜 파티셰를 하고 싶냐 했더니 아주 해맑은 얼굴로 목사님 저는 빵이 너무 좋아요. 이길래 너는 그냥 빵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파티셰는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 왜 어렵게 만들어 네가 먹으려고 그래. 그러고 파티셰는 누구한테 주려고 만드는 거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대상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대상성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꾸 가수가 되려고 그래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럼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불러. 교회 찬양팀 해. 가수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자기의 노래가 누구한테 역할을 줘야 돼요. 그게 직업입니다. 맞죠? 그게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상호성.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상황은 취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취미를 자꾸 불필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1등 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거에 시간을 쏟지 않는 이상 취미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취미가 있어야 자기 은사도 발견되고 이걸 진짜 취미로 할지 직업으로 할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요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컷 취미로 한번 시켜보세요. 나중에 몸이 합니다. 몸이 알아요. 이거는 직업으로 할 수 없구나. 그냥 취미로만 하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그 대학생이 와서 어떤 뭐죠? 샌드위치와 생과일 주스를 직장인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샌드위치 가게를 제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덜컥 월세부터 내는 가게를 임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 내 말 들어. 임대부터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너희 주변에 있는 10사람한테 네가 만들고자 하는 그 상품, 샌드위치와 생과일 주스를 매일 10사람한테 일주일만 공급해봐. 4일 만에 그걸 포기합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생과일 주스와 이런 걸 몇 명한테 주는 건 좋은데 여러 사람을 동시에 주는 게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취미가 되게 중요해요. 취미.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7개월인가요? 8개월 동안에 세계 여행을 얘가 영어를 잘해서 다니는데 알프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그 스위스 청년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영어로 막 대화하는데 스위스 청년이 갑자기
어떤 언덕을 보더니 너 올라가 이제 잘 가 여행 잘해 나는 여기에 적당해 그러더니 거기 언덕 뛰어내리더래. 그거 얘는 놀래갖고 뭐였냐면 얘 취미가 뭐냐면 얘 취미 그거예요. 그죠? 글라이딩에 낙하산 피는 거. 거기는 자격증만 있으면 적당한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거 낙하산 뛰어내린다고 와서 너 공수부대 될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취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대화할 때 이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죠. 나는 뭐 무슨 뭐 노래 부르는 자가 될래. 그러면 그걸 꼭 직업으로 해야 되나? 취미는 안 돼?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거기 보면요. 1번부터 18개의 그 필요 키워드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체킹해 보실 텐데 뭐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이 필요를 채우는 직업이나 문화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 가운데 혹시 중고등부 교사 계시나요? 중고등부 교사? 예.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선생님 중에 감각 있으신 분들은요. 요 필요 키워드만 갖고도요. 겨울 수련회 때 2시간 특강. 또는 2시간 특강을 2번 정도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요 필요 키워드만 갖고. 애들과 함께 무슨 얘기냐면 그룹핑을 해 갖고 얘들아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12,000개 되는 직업을 그 각각의 직업들이 도대체 어떤 필요를 채우는지를 한 18개 정도로 한번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이 각각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룹별로 한번 찾아볼까? 그거 가능합니다. 그죠? 그룹별로 찾아볼까? 그리고 그거 찾으면서 자기는 나는 이 다음에 직업인이 되면 난 세상에 이런 필요를 채울래. 해당되는 거 한번 3가지만 골라보자. 해갖고 한번 이렇게 그룹핑해서 그거 아이들이 찾게끔 하고 고르게 하고 또 골랐으면 자기랑 비슷한 거 골라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게 하고 그럼 2시간 금방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감각 있으신 선생님 한번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만약에 안 되시면 저를 부르시면 되고 아니면 아마 저를 부르시면 우리 스텝 중에 청소년이 또 탁월한 강사들이 갈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거기 보실래요? 자 이제 선생님 지금 펜이 다 있으신가요? 펜? 펜? 오케이. 펜을 갖고 제가 한번 1번부터 18개를 쭉 한번 이게 뭔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직업은 하고 싶은 거 넘어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 한 번만 더 설명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직업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직업이 됐던 거가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떡집 이런 거. 옛날에는 떡집이 직업이 없었어요. 떡을 만드는 게 그냥 집에서 만들지 뭐 떡집을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시루떡 저희 집에서 찌는 기억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이만한 거 떡산을 만들어서 그죠? 뭐죠? 칼로 다 쓸어서 막 동네 갖다 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는 시루떡을 매일 아침마다 그 떡집에 가면요. 떡 종류가 한 10매까지가 계속 진열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알아서 다 했던 거를 직업이 뭡니까? 알아서 했던 일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역할들이 생겨나는 게 직업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 적용해서 이걸 이해하시는 게 그래도 교사 대학이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죠? 보세요. 우리나라 직업 종류는 12,000개, 미국은 25,000개. 퀴즈. 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만여 개가 더 많을까요? 사람이 많아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아프리카에는 사람이 많은데 직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안 되고 뭐죠? 보세요. 미국에는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집에서 또는 친구들이 알아서 채우던 필요도 미국은 다 돈 주고 채우는 직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직업 중에 미국 옛날에 우리 찾아보니까 미국에 어떤 직업이 있냐면요.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직업이 있어요. 가족을. 자, 상상해 보세요. 무슨 직업일까요? 미국에는요. 싱글이 너무 많고 생일날 축하해 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끼리도 안 친하대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 업체에 전화합니다. 저기요. 오늘 엄마랑 이모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업체에.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 진짜 엄마 이모가 온대요. 오셔서 자기네끼리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만 엄마 이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와서 제임스 축하해. 그리고 선물 주는데 그 선물 어디서 나온 거야? 제임스 카드에서 이렇게 다 나온 거. 그래서 다 거기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시간 동안 막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급공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도 이용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예전에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착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아무리 외롭다 해도 생일날 축하해 줄 사람은 있다는 거. 그죠?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날 축하해 줄 사람 없으면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요.
동아리를 만들거나 카페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거 갖고 무슨 돈을 써. 그러나 미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에 돈을 지불하면서 그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 자, 대표적인 것도 여러분 생수. 여러분 이 생수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수가 발달하는 우리나라 보면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죄송해요 마이크가 더 떨어지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죠? 물을 그냥 더 끓여 먹고 수돗물 먹죠. 뭐 물을 왜 사 먹어? 근데 직업이 왜 생겨나죠? 물을 그렇게 그냥 알아서 먹어도 되는 게 갑자기 나는 돈을 줄 테니 이런 물을 주면 난 돈 줄 수 있어. 이게 갑자기 생겨나는 거야. 이런 거죠. 자, 알프스의 눈 녹은 물을 나에게 한 500ml 갖다 주면 난 3,000원 정도는 줄 수 있어. 그죠? 그죠? 자, 그 프랑스의 어떤 에비앙이라는 도시에 있는 광천수를 그죠? 나에게 500ml 주면 난 4,000원까지 줄 수 있어. 그게 에비앙이죠, 에비앙.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이 생겨납니까? 알프스에 물 들어가는 직업이 생겨나요. 맞죠? 바가지 들고 갈 수 없어요. 가서 떠오다가 흘리고 또 오다 흘리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게 아니라 물 떠오는 전문 업체가 있고요. 이거 상표 만드는 전문 업체가 있고 물 나왔다고 광고하는 그래서 여러분 또 신기한 이거 재활용으로만 또 수거하는 업체가 또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채우던 필요를 돈 주고 채우면서 직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이해할 때 자꾸 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지? 사람들은 뭐가 우리 옆에 분한테 여쭤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뭐가 필요하시죠? 한번 여쭤보세요. 빨리. 선생님 지금 뭐가 필요하시죠? 예. 예. 강사님이 빨리 끝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슬픈 게 뭐냐면요. 국영수만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해. 국영수만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부모 세미나 할 때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면 그 어머님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이런 말이죠. 어머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엄마는 네가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엄마는 그러면 다 괜찮아. 아이를 망치는 비결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엄마의 어떤 필요를 못 채우게 죄송해요. 싸가지 없이 말을 하잖아요. 네가 이따위로 말하면 엄마의 마음은 아파. 이걸 말해줘야 아이들이 관계 감각이 생성되면서 그냥 나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못 행동하면 누구는 아프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사람은 행복하구나라는 관계를 배우는데 국영수는 잘하는데 사람들의 필요,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그래서 많은 거죠. 저희들은 수련회 갔다가 생수통 옆에서 이렇게 생수 먹다가 물을 뿜을뿜한 중3짜리 남자애 2명이 대화를 하는데요. 너무 슬퍼요. 어떤 한 남자애가 이렇게 뭐 인터넷에 뭘 샀는데 좀 잘못 샀나 봐. 그래서 걔한테 말하는 거. 야, 나 이거 잘못 샀어. 그러면 잘못 샀어 말하는 그 아이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어떡하냐? 이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야, 너 되게 힘들겠다. 이거 왜? 야, 그거 뭐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반품하고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가 지금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얘 마음에 채움이 있겠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한 여성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정말 무서운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교육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 감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죄송합니다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건가요? 간식 줄 테니까 제발 와달라. 큰일 납니다. 모아서 야 이리 와 앉아봐. 야 공과할 때 네가 자꾸 그러잖아. 선생님 되게 아프다. 얘기해줘야 돼요. 왜요? 나는 나한테 누구도 이런 말 해줘. 저희가 질문하는 교회인데요. 질문하는 교회 뭐 하냐면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동안은 자기 나눈다고 질문도 하고 너그리찬도 오고 오는데요. 죄송합니다. 대형교회에 다녔던 청년들, 소그룹을 별로 안 했던 청년들은요. 자기만 하고요. 딴 사람 나눔할 때 핸드폰 봐요. 그걸 모르는 거야. 형제,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애도 있고요. 고맙다고 남는 애도 있고요. 어디는 갑자기 막 어떻게 우리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냐고 한 30분을 막 불을 토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왜? 그거 내가 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래갖고 잠깐 야 저 그만해. 야 내가 했냐? 내가 진짜 그랬어요. 걔가 42살짜리 남자였는데 청년이야. 결혼 안 했으면 다 청년. 지가 청년인 줄 알아 그냥. 청년 사실 청년도 아닌데서 야야 그래서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아니 너 힘든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말을 해? 저는 많이 싸워요 실제로. 왜냐면 거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니까 얘가 갑자기 놀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막 세게 말했는데 세게 말하는 거야. 듣고 있으면 정말 너한테 때리고 싶어. 또 이 아이가 그래서 착하네. 아,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나눔을 하면 다 떠났군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애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애들이 그래서 싫어했군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의 고통을 얘기하더라도 좀 온화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억울하다 하고 막 그리고 여기 후배들도 나눔할 거 많은데 네 혼자 뭐 30분 잡아보면 어떡할 거야 이거. 너 지금 이게 관계 감각이 없는 거야.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소개팅을 잘 못해요. 관계감이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 녹음 우리 교회 애들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아마 근데 원래 우리 교회는 떠나는 교회예요. 또 왔다가 잘 정리면 떠나게 하는데 무슨 일이냐면 뭐 한 소개팅을 한 5번 하고 나서 이제 결단해 뭐 이런데. 그래서 내가 자매 진짜 5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냥 막 결단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자매 입장이라면 정말 무섭겠다 너 막 이렇게. 너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도 막 닿겠다. 그게 왜요? 뭐 감각을 모르는 거야. 감각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감각이 이 피로 감각이 뭐냐면 야 네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아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는 잘해주는 교육 이전에 좋은 건 잘해줘야죠. 안 좋은 건 안 좋다 말해줘야 얘네들이 딴 데 가서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안 좋은 것도 안 좋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선하신 분들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악한 자 만나서 이상하게 배웁니다. 공격당합니다. 실제로 청년들 만나면 저는요 거울 역할 해주는 거예요. 거울 역할. 그건 요런 말은 옳으나 요렇게 말하는 거는 난 너무 아닌 것 같아. 정말 그게 우리 사명이죠. 또 그런 애들이 오히려 교회에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어디 가서 나한테 이런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라고 남습니다.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관계 감각인데 자 보세요. 선생님들도 한번 여기서 한번 3개를 골라보세요. 제가 쭉쭉 불러볼게요. 한번. 자 이론 정립은요. 아마 선생님들 한번 좋아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직업은 이론만 정립하는 직업이 있대. 뭘까요? 그렇습니다. 탁월하십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냥 가정 주부신가요? 되게 학자 이런 거 잘 못 맞추시는데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라는 뜻인가요? 유치원생인가요? 선생님이신가요? 유치원생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죄송해요. 교사, 학자 그런 말이죠. 학자 연구소. 그래서 농촌진흥원 이런 데에서는 키위 농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정리를 해놔야 귀농했던 사람들이 갖다 쓰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이론 정립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연구소, 학자 이런 쪽 맞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는요, 이런 건물을 가공을 하기 위한 재료를 공급하는 게 원자재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이 제일 관심 없어 하는 게 1, 2, 3번이에요. 1, 2, 3번. 근데 사실 1, 2, 3번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게 1, 2, 3번인데 어떤 재료 이런 건물 짓기 위해서 뭐죠? 시멘트 다 원자재입니다. 그렇죠? 컴퓨터 부품에 들어가기 위한 수많은 구리 다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중에 재밌는 원자재가 뭐냐면 식자재도 원자재예요. 식자재.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침 특강을 마쳤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고기와 쌀을 공급해 준 거야. 아무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 특강 마치고 다시 사냥을 다녀야 돼. 사냥. 사냥. 형제들은 기는 거 잡아오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사냥. 한번 여러분들 이거 에휴 나 하나 체킹 안 해도 되게 아니야. 꼭 3개만 한번 체킹해 보세요. 꼭 3개만. 3개만 체킹해 보고 이거 끝난 다음에 오늘 질문 간단히 빨리 게임할 거야. 게임. 얼른 할게요. 3개만 꼭 체킹해 주세요. 3개. 그다음에 교육은 이미 아까 하셨죠? 선생님 뭐 이런 쪽이고 정보 관리는요. 컴퓨터 쪽이에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망가뜨리려는 해커로부터 지켜내는 보안 프로그램. 이게 다 정보 관리 쪽이죠. 이 정도 아셔야 또 아이들과 대화할 때 도움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경영은 뭐였죠? 경영은 전형적으로 대학에서는 행정과 들어간 거나 운영하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한다. 이게 정부죠, 정부. 공무원 정부 있죠. 경영. 교류에는요. 유통이랑 통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터진 사건, 한국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거 통신, 교류, 유통. 우리를 반갑게 하는 택배기사 아저씨, 그죠? 다 교류죠. 얘네는 우체국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요즘 택배 이런 거.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서울에서 판매될 수 있는 다 교류에 가능한 거예요. 신경 이거 해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나는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을 텐데 난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한번 체킹해봐. 애들이요 되게 다양하게 체킹을 해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나는 이쪽에 관심 많아요 이렇게 체킹을 하니까 선생님들 한번 꼭 한번 3개만 체킹해 보세요. 교류. 그다음에 이익 증대는요 주로 금융 쪽이다. 금융.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거나 기계 자동화 설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수익을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이게 다 이익 증대 쪽이고 예술은요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감동을 주는 게 예술 쪽입니다. 그래서 미술, 뭐, 그죠? 음악 쪽. 편리함은 주로 굳이 집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불편하니까 거기 도움 받는다.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식당. 식당. 그래서 이제 정말 어디 가서 김밥을 먹었는데, 이 김밥 내가 정말 집에서 만들어서 이 정도 만들겠다. 그러면 정말 그 김밥은 편리함만 채우는 거야. 근데 어떤 김밥은 먹는 순간 막 눈물이 나, 감동이 돼, 막 이렇게. 그런 김밥은 이제 김밥이 예술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가능합니다. 그죠? 프랜차이즈. 그래서 여러분, 소위 프랜차이저라는 식당을 들어가면 좀 달라요. 이 맛 뭐지? 흉내 낼 수 없는 이 맛 뭐지? 뭐가 있는 거야. 비법이 다 있는 거야. 예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걸 설렁탕 다 먹어도 그거 먹었더니 좀 달라. 제가 설렁탕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직업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있대요. 연기 학원 맞아. 그런 것도 맞고요. 마임, 그다음 상담 맞습니다. 상담. 그래서 뭐 마음이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아니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힘들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상담대가. 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패션. 패션. 왜 이렇게 옷을 다양하게 입으셨어요? 좋으니까. 안경, 헤어. 왜 머리가 이게 다 다르시죠? 만약에 우리가 옷이 추위와 더위로부터만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옷의 기능이라면 이게 옷을 다양하게 입을 필요 없어. 그죠? 그냥 우리 교회의 담요 공통으로 만져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는데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개성 표현이죠. 무슨 패션, 액세서리 다 자기 표현이다. 쉼은 뭐가 있어? 이게 원래 좋게 쓰이면 이제 심신을 이완시키는 뭐 찜질, 마사지 다 쉼인데 그죠? 쉼이고. 쉼. 그러니까 여러분 쉼과 건강과 즐거움이 많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직업이나 어떤 문화 콘텐츠, 어떤 상품은요 동시에 여러 개의 필요를 채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은 뭘까요? 여행 쉼도 되고 즐거움도 될 수 있죠. 그죠? 스포츠 건강이 되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 되고 그게 또 땀을 막 흘렸더니 그게 또 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거 뭐 그 벽 타는 거 그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 저걸 왜 타? 힘든데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건강도 되고 성취감에 쉼도 오고 다. 그래서 다시 쉼과 건강이 즐거움 합쳐져야 되는데 남은 대표적인 건강에 해당되는 건 뭐죠? 의학, 의료기술, 그다음에 식품, 뭐 이런 영양 이런 게 강강이겠죠. 그다음에 즐거움 뭐가 있을까? 즐거움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개그맨이요. 맞아 개그맨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놀이 쪽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한번 염색해 볼까요? 여러분 커피숍에는 어떤 필요를 채우죠? 커피숍은 원래 커피숍 용도는 교류였어요. 주로 만나려고 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요즘에 혼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커피숍 가면 이제는 커피숍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죠? 과외. 그다음에 노트북 갖고 막 작업하고 그죠? 그런 커피숍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순수 커피 맛을 즐기는 이들은 약간 즐거움 쪽이죠. 즐거움. 에스프레소 뭐 투샷 주세요. 이게 에스프레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즐기는 그 독특한 그 원두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 그게 또 즐거움 쪽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안전은 뭘까? 안전. 군경 소방 쪽이죠. 군경 소방.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들. 그다음에 견제는 뭐냐면 아까 했던 안전이 뭐 군경 뭐 자연의 재해 안전이라면 견제는요. 사람들이 자유로운데 이 자유를 자꾸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견제하면서 악용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아트박스가 있는데 아트박스 들어가다 보면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CCTV가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촬영하죠? 그 견제죠. 우리 이야기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만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지 마. 이렇게. 그죠? 거기 가서 갑자기 CCTV 얼마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견제용이죠.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돌봄은 다 돌봄인데 밑에 돌봄은 사회복지적인 돌봄이고 위에 환경은 뭐죠? 이거는 이제 자연, 수질, 산림 뭐 이런 거. 지금 기상, 미세먼지 이런 거. 어디에 전화합니다. 저기요.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 나가서 들이켜 보세요. 큰일 나죠. 그렇죠? 들이켰더니 코피가 막 나와. 코피 나는데 400대나 봐요. 400. 밖에서 얼마나 한 30분 있더니 그럼 한 40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환경을 미리 다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하천이 오염됐다고 여러분들 돈 내고 쓰지 않잖아요. 그죠? 돈 내고 정화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은 주로 공공재, 민간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역할들 이런 게 공동체 쪽이다. 그래서
한번 간단한 게임 해볼까요? 게임? 세 개 골라보세요. 세 개. 세 개. 세 개. 네. 시간이 빠르네요, 진짜. 그래도 좀 강의 들으실만 하나요? 예, 예. 세 개만 고르셨면, 자, 너무 죄송한데, 세 개 중에 최종 하나만 고르세요. 최종 하나. 사실 우리 마음을 입체화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자, 세 개 고르는 것도 어려웠는데, 세 개 중에 최종 하나. 나는 이왕이면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을 때 세상에 난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한번 최종 하나. 방금 제가 했던 요것을 녹음이 됐다면요. 이 중에 감각 있는 선생님들이 한번 학생들과 한번 이거 워크숍 해보세요.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특별히 이제 열심히 해도 공부 성적을 안 오르는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아직 탁월하지 못해도 내가 할 일이 있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최종 하나씩 고르셨죠?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걸 불러드릴 텐데 자기에 해당되는 걸 손 드실 텐데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모이신 여러분들 한 30여 분 여러분들이 한 30분, 한 40여 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인원수가 여기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밖에는 전염병이 돌았던 다 좀비가 됐던 여기만이 사람이 여기만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1번부터 18개의 필요를 한 필요당 한 명씩은 다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한 필요라도 펑크가 났다. 그 즉시 우리는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명 속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한다도 괜찮아요. 근데 꼭 필요한데 왜 아무도 그 일을 안 해? 나라도 좀 해볼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왜 아무도 안 해? 나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중요한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각각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월급이 있어요. 월급 어떻게 해요? 가상의 월급.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해볼게요. 교육손 들어보세요. 자, 1,000만 원이라는 가상의 월급이 올라가 있는데요. 자, 교육손 들어보세요. 교육.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1,000만 원을 네 분으로 나눠서 250만 원씩 월급이 이렇게 됩니다. 교육 양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교육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즐거움 이렇게 계시나요? 즐거움 번쩍. 예. 한 분, 두 분, 세 분, 330만 원씩. 예. 예. 이 정도는 골고루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몰리면 어떡하죠? 월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0여 명 되는 청소년들 모아놓고 하니까 갑자기 뭐죠? 즐거움 했는데 손 들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 또 손 들니까 너 내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급이 낮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몰리면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330만 원. 오케이. 밑에 거 해볼게. 안전이 여러분 안전 없는 순간 지금까지 월급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다 망하는 거야. 자, 안전 있네. 안전 한 분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두 분 500만 원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1,000만 원도 나옵니다. 500만 원. 오케이. 안전 500만 원. 환경 계시네. 환경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환경 없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환경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청소년들한테 자원해볼까? 나라도 한번 자원해볼까? 한번 기다려볼까? 그래서 진짜 기다려주면요. 어떤 애가 괜히 고민하더니 손을 들어.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너 혹시 1,000만 원대에 손 든 건 아니지? 네. 이렇게. 1,000만 원대에 손 들면요. 사실 혼자 손 들면 위험합니다. 1,000만 원 받으면 동역죄를 뽑아야죠. 맞죠? 혼자 이거 환경하면요. 과로사로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은 환경이 없습니다. 환경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망했어요. 자, 돌봄 있네. 돌봄. 예, 돌봄 많아요. 하나, 둘, 세 분, 330분. 그러나 환경이 없어요. 환경. 망했습니다. 이렇게 돌봄 있어도. 누가 가져야 돼. 빨리 가져야 되는데. 견제 계시네. 견제. 뒤에 계시네요. 한 분. 옆에서 손 든 거예요? 옆에서 손 든 거예요? 같이 손 든 거예요? 2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견제 좋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셔야죠. 시간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건강 계시네. 건강.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16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계동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개업했는데 자기와 동종 과목 그 진료 과목이 주변에 30개가 넘는 거야. 이분 자살했어요. 간호사 줄 돈도 없는 거야. 어디는 그렇게 너무 넘쳐나지만 너무 이렇게 밀집돼 버리면 또 제가 그렇다고 이거 하다 보면 지금 이게 창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관계 안에서 이런 걸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죄송해요. 나는 지금까지 손을 아직 못 들었다. 뭐 이렇게 손 들어. 예, 이렇게 하면 손 들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까 주신 거 질문하시면요. 어떤 일을 할 때 경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을 이거는요. 아무리 정정당당해도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책임지지 마십시오. 내가 부끄럽지 않게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또 소화해야 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안 좋게 상처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저쪽에서 괜히 상처받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책임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을 못 하고 있는 뭐 블라블라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대학 지금 나와도요 취업이 너무 안 돼요. 오히려 취업이 안 되거나 대학 진학이 안 되는 순간에 진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대학의 의미가 나한테는 뭔지를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필요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청년의 시절은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 짐을 싸는 거예요. 여행 짐. 여러분 1박 2일 양평 여행과 40일의 유럽 여행 짐이 달라야겠죠. 고민형, 큰 고민형. 양평 여행은 갖고 갈 수 있어요. 왜? 질질 끌고 그 다음날 갖고 오면 되니까. 근데 40일의 유럽 여행을 캐리어에 고민형만 넣고 간다. 영국의 런던 브리지에서 죽어 있겠죠. 고민형 배가 죽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멈춤처럼 되는 순간이 된다. 주춤한다. 축복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쭉쭉쭉쭉 대학 갔다 취업됐다 막 승진한다가 죄송하지만 저주에 가까워요. 실제로. 왜냐면 자기를 못 돌아보고 계속 가니까요. 제가 옛날에 S모 유명한 그 대기업 S모 뭐라고 하여튼 그 어떤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쭉쭉쭉 다 취업이 되고 제가 원하는 부서까지 왔는데 결혼을 3개월 앞두는데 자꾸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지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달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형제가 해야 될 역할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길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에 자기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혹시 주춤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의 축복입니다. 짐 싸는 과정이에요. 대학이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취업이 좀 안 돼요. 이 취업이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찾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학생 중에 이미 꿈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한 경우 교사가 도울 수 있는 경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소명교육 기반의 영업 비밀인데 꿈과 소명은요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희들 교육 안 들어도 돼요. 자, 저절로 생겨요. 근데 뭐냐면 건강하면 저절로 생겨요. 건강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게 이렇게 건강하면 저절로 생기는데 생기지 못하도록 자꾸 누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역할만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꿈이 없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빨리 꿈을 가지라고 몰아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자꾸 들어주세요. 마음이 어때?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좋았던 게 뭐야? 싫었던 게 뭐야? 자꾸 마음에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대부분 국영수만 하다 보니 마음을 살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쭉쭉 누르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근데 오히려 예술 성향인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살려주는 소망하는 바가 뭐야? 네가 꿈꾸는 바가 뭐야?를 자꾸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살아나면서 꿈도 살아나더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역할들은 마음이 어떤지 자꾸 물어봐주는. 한 주간 잘 지냈니? 어려워요 사실. 한 주간 잘 지냈니? 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하죠. 그죠? 어떻게 지냈는데? 왜요? 뭐, 그죠? 왜겠어? 궁금해서 그렇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마음 얘기를 잘 못했어요. 뭐 우리 엄마 아빠도 마음 안 물어봐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동아리 선배가 학교에 있는 선배가 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냐? 네. 마음이 어떤데? 저 무슨 책 봤고 무슨 영화 봤어요. 그래 재밌었겠다. 근데 마음은 어때? 영화 보고 책 봤는데 이거 마음은 뭔지 몰라. 마음이 내 안에 벌어지는 감정에 이름을 자꾸 붙여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만날 때 오늘 선생님은 이런 마음이야. 이런 마음 이렇게 마음에 대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국영수에 해당되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넘치기 시작하면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이 건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어떤 애는요? 좋아요. 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떤 건 싫어요?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막 요동쳐야 돼. 와, 좋아. 어떤 건 싫어. 이렇게 막 이게 요동쳐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청소년, 청년들 요즘 시대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이 폭이 못 느껴요. 이런 거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싫어요? 뭔지 모르겠어. 좋든 싫든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오히려 선생님을 만남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들 선생님 정말 네 마음 궁금해. 어떻게 지냈는지. 뭐 힘든 거 없었어? 뭐 시험 보고 시험 봤니? 예. 잘 봤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시험 보고 왔는데 마음 어때? 시험은 잘 봤는데요. 좀 찝찝해요. 왜? 왜? 그럼 그걸 듣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어때? 마음이 어때? 그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된 시간은 다 했고요. 질문도 주신 거 다 했는데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귀한 분들 모셔놓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돼?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가 발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중심의 비전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참 많이 나눔했습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셔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시적절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잘 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비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